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살펴보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은 쿠키뉴스의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바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외고 자사고 폐지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의 폐지. 어떤 주장이 맞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바뀐 교육정책에 대한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와 자사고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죠. 자사고 그리고 외고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외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교 폐지의 길을 열어줄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많은 교육단체들도 집회와 토론회를 이어가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고 그리고 자사고라고 부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시초는 1984년 대원외고입니다. 당시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니라 외국어 학교로 설립됐는데요. 네. 고등학교 학력은 인정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학교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실제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종의 대안학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립이 됐는데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게 명문고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에는 입시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990년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1992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외고 말고 과학고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 과학관 부설 과학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7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게 언제부터 나오게 된 겁니까? 자율형 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199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처음 제안했다고 합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학교, 해운대고, 상산고 등 지방 6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율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 선발권을 상실해 건학 이념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발전시켜서 교육 과정과 교원 인사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 36개의 지역 단위 선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한계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일단 학생들이 입학 후에 좀 중간에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부작용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외고와 자사고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자 도중에 이탈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인데요. 네. 내신이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일반고에 비해 3배가량 비싼 학비가 부담이 된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탈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서울 시내 자사고 25개 학교의 학적 변동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등록 인원 약 2만 6천 명 중 무려 1,181명이 중도 이탈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자사고에서 중간에 나온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그 학생들은 일반고로 전입하게 되는데요. 자사고에서 나온 학생 10명 중 8명은 일반고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23%의 학생이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진학했다는 점입니다. 자사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관한 찬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데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네,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로 인해서 학교가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한 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공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사고와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게 대입을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꾸준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의 설립 근거를 둔 외고와 자사고는 설립 신청을 했을 때 당국에 제출한 설립 목적에 맞게 교과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교과 과정은 국영수 등의 과목이 비중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이들 과목의 수업을 늘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실제로 대학 진학률도 월등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든 학교가 모두 특목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위한 그야말로 그냥 교육기관이 돼버렸군요. 아, 그리고 그렇게 자사고와 외고들이 입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또 그쪽으로 확 몰리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와 반대로 일반고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일반고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게 자사고와 외고 폐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네. 또 이 과정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선발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선발 절차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현재 고교 선발은 정기고와 후기고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네. 정기고에는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대부분이, 후기고에는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중간 성적대 학생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등으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남는 학생들만 일반고로 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들이 원서 접수 기간이 각각 다 다른 겁니까? 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4월에는 영재학교가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고등학교가 8월에서 9월, 전국광역단위 자사고가 9월에서 11월, 마이스터고가 10월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지역 자사고, 예고, 채고, 특성화고는 10월과 11월입니다. 일반고는 가장 마지막인 12월입니다. 그렇게 가장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지원을 하거나 원서를 접수를 받다 보면 입학도 하기 전에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선발 절차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대학에 버금가는 비싼 등록금 역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고와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학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꽤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비를 기록한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인데요.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기숙사비 등 1년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평균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고 학비가 1년 평균 최대 300만 원인 걸 감안한다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군요. 네. 그러면 학비가 이렇게 비싼 건 다른 외고라든지 자사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다른 학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립외고인 인천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학비는 총 1,085만 9천 원입니다.
수업료는 일반 사립고보다 약 4.8배 비싸고요. 입학금은 일반 사립고 입학금의 38.5배에 달했습니다. 외고가 아닌 자사고는 어떻습니까? 네, 자사고의 경우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인천 외고보다는 낮았지만 교육활동 부담액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학부모 부담금은 더 많았습니다. 자사고의 연간 지불액은 1,089만 3천 원에 달했는데요. 자사고의 수업료와 입학금 역시 일반 사립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거 뭐 대학 등록금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는 학교, 귀족 학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니, 외고와 자사고 학비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자사고나 외고의 경우 시교육청의 지원이 없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금만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일반 사립과 비교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폐지 반대론자들은 일반고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사고와 외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또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아무래도 본인의 아이를 자사고나 이제 외고에 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는데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자사고 외고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 집회에 학부모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누가 더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사고 교장들도 참여했습니다. 한 자사고 교장은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 탄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자사고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결과 조사가 있다고요? 네, 국민 중 절반은 폐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5%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찬성했는데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은 27.2%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사 결과 하나를 두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이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나온 서울시 교육청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평가 대상이었던 학교들을 모두 승인해줬던 걸로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해당 학교들은 2015년 운영 성과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년 유예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었는데 재평가 결과 모두 기준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해당되는 학교로는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운고, 영훈국제중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외고와 자사고를 포함해서 모두 5개 학교를 재지정했는데요. 사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마다 여러 학교를 평가할 때 이제 탈락을 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 재지정을 한 걸까요? 해당 제도만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트라인 또한 예전엔 70점이었지만 지금은 60점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점수를 낮게 준다고 하더라도 최저 3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게 되어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교육청이 점수를 낮게 주고 폐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정부에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또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국가교육회의를 열어서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자사고나 외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우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외고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다음 평가 때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즉각 전환시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을 뿐 입학할 때 외고나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폐지가 확실시돼서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네, 한번 예측을 해보면 우선 특수목적고 중 폐지 대상이 아닌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또 강남 지역에 위치한 일반고로 학생 쏠림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 사교육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교육이 정말 정상화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입시 구조에서 사교육을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고의 위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학생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형식적이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가 겪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 또한 극복되었을 때 교육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외고 그리고 자사고 폐지를 싸고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